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한 창업이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또 업데이트해서 그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이 산업에 대한 종사자들 또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몇 달 전 이곳에 들어온 입주기업입니다. 인공지능이 이미지만으로 재활용 캔과 페트병을 구별하고 이렇게 자원을 재활용하면 적립금이 쌓이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데 기대감이 큽니다. 그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키려면 좋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적인 데이터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그 인공지능을 좋게 더 나은 모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픈스퀘어 D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은 정부 데이터 센터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이 위치해 있고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해 공공데이터의 활발한 활용이 기대됩니다. 자율성, 개방성, 그리고 다양성을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지역의 혁신 허브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민간 주도의 이런 혁신 작업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을 더욱더 지금 강화하고 있고요. 정부는 공공데이터 창업 붐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한진그룹의 지주사격인 한진칼의 지분을 7.34% 가지고 있는 큰손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비롯한 총수일가 갑질 논란에 개선책을 제시하라는 비공개 서한을 보냈지만 대한항공은 원론적 답변에 그쳤습니다. 큰손 국민연금의 적극 주주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이유입니다. 이런 문제인식 아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첫 회의를 열어 대한항공,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추진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12월 위원님 중 한 분이 제안해 주신 대한항공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관련 안건에 대한 오늘의 논의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이행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연금은 이번 기금운용위 결정에 따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배임과 사익 편취에 대해 주주가치 훼손에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3월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 일가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하거나 새 이사진을 선임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대한항공,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구체적 범위와 내용은 우선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최종안은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기금운용위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 사용이 금지됐는데요.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폐기물 발생을 줄일 계획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분해되는데 100년 이상 걸리는 비닐. 우리나라 국민 1명이 연간 사용하는 비닐봉투는 420장입니다. 북유럽 국가인 핀란드보다 105배나 많이 쓰는 양입니다. 지난해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를 겪으면서 비닐 사용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전국 2천여 곳의 대형마트와 규모가 조금 큰 동네 슈퍼마켓에선 비닐을 공짜로 주는 것도 돈을 받고 파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종량제도 좀 도움이 되겠죠.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거 줄이니까. 집에 있는 거 갖고 다니까 이게 편하고 좋아요. 가벼우니까 또. 올해부터 적용되는 비닐봉지 사용 금지 대상은 165제곱미터, 50평 이상의 마트로 해당 매장에선 고객에게 바뀐 규정을 알리느라 분주합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담는 속비닐도 크기를 줄여 사용량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직접 마트를 찾아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사용 권장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비닐봉지 사용 금지는 물론 플라스틱과 빈병 재활용 등 시민의식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사용은 이와 같은 대형 마트 같은 특히 이제 매장 같은 데서 줄이기 시작한다면 아마 우리 국민들이 많은 호응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비닐 사용에 중요한 어떤 그런 전략에 하나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줄이기로 하고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이어 2020년까지 모든 생수와 음료수 페트병을 무색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오는 3월부터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국가교육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이 도입됩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항목을 간소화해서 이달 말 보급할 예정입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불거진 사립유치원 파문으로 투명한 회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도 3월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합니다. 에듀파인이란 예산과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하는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입니다. 지난 2010년 도입돼 현재는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기록된 회계 내역을 교육당국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니 입력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문 회계 인력이 없는 사립유치원을 위해 에듀파인을 간소화하고 시스템 사용을 위한 교육도 지원합니다. 200인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은 당장 다가오는 신학기부터, 이외의 모든 사립유치원은 내년 3월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대형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원 감축 등 가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며 강경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500호의 매입형 임대주택을 공급했습니다. 다가구나 원룸 등 기존의 주택을 SH공사가 사들여 다시 빌려주는 매입형 임대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인기가 높습니다. SH공사는 올해 지난해보다 2배 많은 5,000호의 임대주택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인 2,500세대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될 예정인데요. SH공사는 이들이 선호하는 강남과 강북 도심 지역과 지하철 반경 500m 내 역세권 지역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매입 규모를 늘리기 위해 청년주택은 30제곱미터 이상에서 14제곱미터 이상으로, 신혼부부 주택은 44제곱미터에서 36제곱미터 이상으로 면적 기준을 기존보다 줄였습니다. 또 임대주택 하자를 줄이기 위해 품질 점검 전담부서를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지난 10년 사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새해부터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됐고,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별도의 검사를 거쳐 적성을 다시 판정받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어르신께 교통카드 10만 원과 병원, 음식점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제공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어르신이 자진 반납 의사를 밝히며 예상보다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랬더니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2017년 77명에서 지난해 45명으로 42%나 감소한 겁니다. 경남 진주와 서울 양천구도 속속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다만 물가와 비교해서 10만 원을 지원하는 건 너무 적다는 의견과 고령자의 기준이 65세인 점이 100세 시대에 맞지 않다는 의견 등 제도 보완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해 기꺼이 운전면허를 반납한 어르신들을 위해 혜택은 좀 더 늘리고 교통사고는 줄이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우리나라 산모 10명 중 7에서 8명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평균 2주 동안 머물면서 221만 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평균 96만 원이고 산모 2명 중 1명은 산후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 2018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출산 후 6주 동안 장소별 이용률은 산후조리원이 75.1%로 가장 높았으며 본인 집, 친가, 시가 순이었습니다. 홀몸노인 등 무연고 사망에 필요한 장례비를 통장과 인감이 없어도 사망자 예금으로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이 노인복지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무연고자 예금을 장례비용에 사용할 때 통장 인감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체육 분야 인권 침해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2월 중에 범정부 차원의 성폭력, 폭력 등 인권 침해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추후 체육계 쇄신 방안 등 근본 대책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 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체육계의 도제식, 폐쇄적 운영 시스템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익명 상담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신고인과 피해자에게는 전문 상담을 통해 심리치료, 수사의뢰, 피해자 연대 모임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존의 성폭력 신고센터 전반의 운영 상황을 조사 검토하여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가해자 등 처벌 및 제재 강화와 관련해서 여성가족부는 체육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경우에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피해 선수 보호와 관련해서는 문체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해바라기 센터 등 여성가족부 피해자 지원 시설에서 법률, 상담,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체육단체에 대한 재발 방지 컨설팅을 진행하고 문체부와 함께 체육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육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폭력 예방 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체육 분야 전수조사에는 학교 학생 선수 6만 3천여 명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체육계 구조 개선 등 쇄신 방안을 지속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KTV 뉴스중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